2023년 12월 25일 날 MBC에서 유일임 위원장님의 민원 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PPT 보시죠. 보도를 했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심위의 심의 안건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는 총 52건에 MBC가 8건인데 그 후에 전체 29건 중에 MBC에 대한 제재가 13건, 3배나 급증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3건 중에서 11건은 문제가 있다고 인용을 해줬습니다. 유일임 위원장님, 그 방심위의 이런 징계, 안건이, 의결이 표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저 사건이 MBC가 단독 보도한 게 작년 12월 25일 메인 뉴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저는 작년 9월 8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니, 짧게 얘기하시죠. 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아니 100건 표적 심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일단 100건 정도의 심의를 했는데 당시 MBC 법정 제재가 3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제가 심의한 70건 가운데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아니, 위원장님,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제 시간을 다 뺏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표적 심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표적 심사잖아요. 그럼 작년보다 지금 올해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MBC에 대해서 분명히 그 표적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하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체를 갖고 얘기했다는 게? 예,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네, 아니, 그리고 MBC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표적을 갖고 민원사주 MBC가 보도한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아까 PPT도 띄워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딴 얘기하시고 이제 와서 위증이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바로 잡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증을 하셔놓고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번복하면 되는 아닙니다. 겁니까? 위정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건가요? 예. 예, 말씀하시기 전, 이정 말씀 나오기 전에 제가 돌아와서 사고로 잘못 말한 걸 알고 정정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기회 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끝나셨습니까? 이은기 위원님? 네. 지금 유일임 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와서 잘못된 답변 하셨는데 지금 큰 소리 치실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노정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1분 드리십시오. 지금 이 짧은 시간에도 정정하신다고 하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4년에 전체 제재 건수가 20건이라고요? MBC만 30건입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것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선거방송심의회는 제외한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선방시민은 하늘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떠 있습니까? 선방시민은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하고 별개의 독립기구입니다. 독립기구인데 구성 누가 했습니까? 선방심의 최종 의결 어디서 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전체위에서 하지만은 잠깐만요. 운영 자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아, 잠깐만요. 노정면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설사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갈라서 의원들은 이래서 이 수치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통계로는 방심위 것만 이렇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 거 쏙 빼고 올해는 20건입니다라고 하는 걸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리한 것만 얘기합니까? 공직자가. 그리고 지적 나오기 전에 바로 잡으려고 했다고요? 제가 먼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선후관계를 그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틀어버립니까? 8초 나중에 더 드리십시오. 권익위 조사하고 경찰 조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오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유리한 답변은 하셨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기 나오는 내용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답 못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유리한 답변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지난해 9월 4일 국회에서 윤두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지적했고요. 같은 자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심위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고, 바로 그날부터 저런 민원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2주 동안에 95건, 유일임 위원장하고 관련된 내용만 95건이에요. 지금 보는 저런 내용들입니다. YTN 관련 인물들도 있고.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한 가지 사안으로 같은 단 2주 안에 유일임 위원장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95건의 민원을 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답변할 수 없죠? 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이훈기 의원님 질문에 질의 때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난해 9월 잠깐만요. 8일 잠깐만요. 이 부분을 잠깐만요. 제가 세우세요. 정정을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네, 세우세요. 보시죠. 저기요, 지금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시죠? 그런데 급하시더라도 이정헌 위원님 질의권을 침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저희 지금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위원장. 저 여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 4분 55초로 해주시고요. 이정헌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유일임 위원장님,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만큼 위원장께서 맡고 계시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도 보장해야 되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진행해야 되는 그 책임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청부 민원 관련된 의혹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서도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다.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는데 올해 초에 있었던 임시회의, 전체회의 계속 피하시고 정회하시고 파행을 잇따라 하셨는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으면 당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부한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안은 건의 조사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경찰의 수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증언을 거부해도 되는 그런 방탄 조끼입니까? 위원장께? 권익위가 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하고 그러면 그냥 답변 안 하고 계속 뭉개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네, 위원장. 예,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신 위원장께서 2024년 1월 12일에는 임시회를 열어서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했던 김효진 위원을 비롯한 2명의 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한,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적반하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1월 12일 회의를 연 거는 1월 9일 날 열린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저에게 폭력 행위나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연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데,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청부 민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의결이라든지 논의되는 것들은 피하려고 도망다니신 위원장께서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역할들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대서 징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수사 의뢰를 했고 곧바로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목적은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참 답답하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탄조끼 경찰 조사와 함께 권익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 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23일 국민권익위에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며칠이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저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12월 23일 신고돼서요. 오늘까지 186일째 진행 중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후반에 취임한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각각 40일, 62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이었던 정민영 방심위원 역시 권익위는 신고 10일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민 KBS 사장은 신고 84일이 걸렸는데 이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186일째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권익위 조사가 위원장께는 방탄조끼인 것 같은데 말이죠. 권익위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위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7월 22일까지. 7월 22일이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퇴임하시기 전까지 권익위의 조사는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요 얘기 마시고요. 예, 이용기 의원님에 자, 대해서 유임 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예, 아니, 다른 저기 착오가 마이크 끄세요, 있어가지고 저기. 의원실이 저기 그거 제출한 좀 하나 자료를 참고해서 띄우고 저기요,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위원님 다시 시작하고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이크 자꾸 왜 끄세요. 나올 때마다 네. 아니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제가 가만 좀 가만 좀 계셔 보십시오, 좀. 제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근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얘기하시는 거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럼 가만 계셔 보세요. 가만 그거는 계세요. 따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답변의 기회를 받으세요. 아까도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은 제 질의 시간이고 제가 아무것도 안 물었어야지. 나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시간 가는데 갔더니 아까워 죽겠는데. 아니, 저 세우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예, 그 질의 제가 계속해 주십시오. 한 장 예. 준비한 PPT가 있는데 안 뜨네. 한 장짜리. 이런 것까지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그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가 조합원 대상으로 각 위원들의 방심위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 이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요. 예. 저도 뭐 기자생활 오래 했습니다. 어느 기관장 평가들이 나올 때 저렇게 압도적으로 부정평가 나온 건 제 기억에는 없어요. 못한다가 그냥 능력이 없다. 이게 매우 미흡하다가 76.2고 미흡이 20.6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은 보통입니다. 긍정평가를 내리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방심위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민원 사주 의혹이 나오고 뭐 의혹도 아니죠. 지금 뭐 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뭐 임기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일해 오셨습니까? 관련해서 좀 전에 뭐 직원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제 위원장께 직접 한번 묻고 싶어요. 작년 9월 14일이죠.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땡땡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심위 내부 관계자는 위원장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명백히 남아있다는 다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가족 및 지인들의 방심이 청부민원 사실에 대해 정말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분은 권익위 조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얘기인데 그만. 아니 없습니까? 해서 없다고 했어요 지금. 예. 없죠? 예, 없습니다. 없다고 다시 또 확인하셨습니다. 한 언론이 그 당시 보도한 게 있어요. 위원장이 아들에게 전 좀 더 주셔야 돼 아까. 아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물었고 아들은 뉴스가 되고 해서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뭐 그 보도는 알고 계시죠? 예,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의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은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방송 심의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또 민원 접수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민원을 누가 신청했는지 위원장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내부 관계자랄지 이런 관련된 모든 게 허위군요. 사실이 아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 위원장님, 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요, 제가 아니 진짜 왜 이러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저 제가 끄십시오. 잘못된 발언이 끄십시오. 있어서 마이크 끄십시오. 잘못된 저 발언에서 마이크 끄십시오. 정정하는데 그 기회를 안 주신 위원장님이 들어가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신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줄지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장인 줄 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임기를 종료하게 되면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이 방송 관련 업무에 몸담을 의지가 있습니까?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임기까지 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과 어떤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에게 특히나 중요한 국민적 신뢰를 중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이 방송 심의 과정에서 민원 사주, 가족을 동원해서 중대한 방송 언론의 편집과 제작과 관련된 사항을 제재함에 있어서 자, 독립성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성입니까? 방송 심의에 있어서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중립성부터 해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나 대통령도 방송 심의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자발적으로 그렇게 대통령 보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 심의를 하고 또 사주 민원을 하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그 수사와 권익위의 조사도 당당히 잘 감수할 용의가 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당당함에 일자로 흠점이 있다면 그 어떠한 방송 관련 공직 업무를 하지 마십시오. 혹여 정권이 당신의 입맛에 맞는 행위를 했다 하여 무슨 직위를 준다 한들 그 받지 마세요. 그런 당당함이 있다면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정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답변을 못하겠죠. 아까 본인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YTN 플러스 사장 시절에 자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본인의 친척, 가족의 관련 컨텐츠를 내보낸 사실이 있죠. 지금 방심위원장 업무와 그러니까 과거에 관계없는 그런 과거의 적이 사실입니다. 있죠. 그런 사실이 방송 심의에 올라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대를 똑같은 사안이라면 대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최종 의결하는 행정청이 어딘가요? 저희들이 심의해서 아니, 전체에서 그러니까 최종 의결한 데가 어디냐고 그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데가 어딥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전체에서 심의한 것을 어디다 보고합니까? 의결하고 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예, 그러니까 가게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 의결 결정 사항을 발표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님 내용 모르신다 그랬죠? 들어가세요. 네. 취임하자마자 유교단체 찾아가셨죠? 예, 성균관을 찾아갔었습니다. 거기 왜 찾아갔어요? 갑자기 방심위원장이? 제가 성균관 재단 이사였고, 그리고 성균관 관장님을 제가 아는 사이라서 마침 오셨다 가길래 인사차 찾아갔습니다. 그 동생이 유교단체 관련 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동생이 영남, 하는. 예, 영남 선비 문화수련원에 있습니다. 예, 그때 방심위원장이 성균관 갈 때 동생도 같이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네요. 사적으로. 예, 아닙니다. 권한을. 제가 그다음에 예, 말씀해 보세요. 동생 제가 같이 영남 갔고 선비 문화수련원에 동생은 사무총장을 있고 네. 저는 이사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방심위원장이 됐는데 예. 왜 거길 찾아가시냐고요? 동생 대동하고 성균관장님 인사하러 이사면 갔습니다. 잠깐만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그 YTN에 있을 때 곱창집 이거 다 사실로 보입니다. 네. 왜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는 분이다. 위원장님, 거기에 예.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뭐 드려도 곱창집에 대해서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정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니요, 그거는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죠. 제 질의 시간에 왜 노종련 위원 곱창집 대해서 하고 좀 합니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곱창집 지금 곱창집 저기요 곱창집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아니, 방금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아니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곱창집 그 누나 곱창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누나의 예 곱창 전골집 YTN에 보도 나간 적 없습니까? YTN에 나간 게 아니고 YTN의 채널이 YTN 관련 자매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누나 식당은 대구 경북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 방송에 소개된 것만 해도 한 20차례 정도 소개된 유명한 맛집입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도 YTN 채널에서 소개를 안 해도 평일에도 번호표 뽑을 정도로 예. 예. 잠깐만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명한 맛집이라서 누님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노정면 위원님이 온몸으로 저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무지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